자, 이번 시간에는 그 11.4절 응력과 변형 요게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시그마 이꼬르 마이너스 i분의 my 휘응력 공식,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예요. 토목기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중앙 시점 단면에 대해 각각의 위치에서 휘임 응력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여기 A점은 힌지고요, B점은 롤러예요. 그리고 A부터 B까지 총 길이는 12m고 중앙점이 C점인데 그 점까지는 6m예요. 그리고 단위 길이당 3톤 per m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면이, 이게 이제 단면이거든요. 이게 직사각형 단면이에요. 이 부재를 요거의 높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요 단면을 이제 크게 확대한 거예요. 즉 총 40cm잖아요. 요게 이제 0.4m라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가 0.4m고요. 그다음에 폭이 0.3m네요. 그러면은 요 폭이 0.3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단면을 갖다가 이제 본 거죠. 이쪽을 본 거죠. 끊어서 본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이런 3톤 per m가 작용을 하면 부재가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아주 과장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윗면은 압축일 테고요, 아랫면은 늘어나겠죠, 길이가. 그래서 밑에 면은 인장이 걸리고, 윗면 상부는 압축이 걸리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단면을 잘랐을 때 요 잘란 부분이 이제 요 면이에요. 이게 요 면에 높이, 이게 이제 뉴트럴, NA는 뉴트럴 액시스고요. 중립축은 이제 여기겠죠. 이게 중립축. 센터. 중립축. 늘어나지도 않고, 길이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게 이제 NA죠. 그래서 쓸 때 요 단면, 여기 잘랐을 때 단면이 이건데, 여기 1번점, 2번점, 3번점, 4번점, 5번점에서의 각 위치에서의 휘응력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본 것 같이 보면은 요 윗부분은 이게 폭이죠. 이게 B 폭이 0.3이고 높이가 0.4인 구형 단면, 직사각형 단면이에요. 구형 단면.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응력은 대략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윗부분은 압축이고요. 여기 잘랐을 때 대략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압축이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윗부분은 여기 센터에서는 응력이 없고, 위는 압축이고, N은 인장이고, 직선 변형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압축 최대,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여긴 응력이 없고요, 인장, 중간, 인장 최대, 이런 식의 일 아마 예측하고 있죠. 자, 그래서 휘응력을, 이게 종합적인 문제인데, 휘응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이꼬르 마이너스 i분의 my. 자,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각 점에서 y 값만 넣어주면 되죠. 여기서는 y가 0, 여기서는 y가 0.1, 여기는 y가 0.2, 그리고 여기는 y가 마이너스 0.1, 여기는 y가 마이너스 0.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요거를 알아야겠죠. 이 단면, 이거 i는 12분의 bh 3승이죠. i는 12분의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우리 단면의 성질에서 했어요. 그러면 n은 12분의
뭐 0.3 폭이 0.3이고 높이가 0.4니까 0.4 삼승해서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 값을 이게 넣어주면 돼요. 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응력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응력 상태가 압축이 대략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는 압축이고 얘는 인장이고 그죠? 그래서 요 파이버의 길이는 여기가 이제 임의의 위치 여기서 여기서 요 파이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파이버의 길이는 요게 이제 요 시그마 y잖아요. 시그마 요 시그마잖아요. 요 시그마 그죠? 그럼 여기 저까지 위치가 y예요. y 그죠? 어쨌다 높이가 윗부분이 y예요. 이제 이거는 단면을 본 거예요. 이게 x. 여기 이제 x. 여기서 보면 y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식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핵심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모멘트는 모르잖아요. 요 y 값은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번의 위치는 1번 y1은 0.4일 테고요. 0.4 여기서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y2가 한 여기가 y1이고 y2는 요쯤 되니까 얘는 y2는 0. 이게 0.1이네 실수했네. 여기 0.4가 아니고 0.2겠죠 그죠? 여기 2잖아 그죠? 0.2 그 다음에 여기 4번의 위치, 요 4번의 위치는, 여기서는 0이고, 여기 4번의 위치에서는, 여기 y4는, 마이너스 0.1이고, 1을 넣어주면 되고, 요 5의 길이는 y5를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0.1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건 뭐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모멘트 m이잖아요, m. 즉, 요 시점에서의 모멘트 단면력을 알아야 돼요. 시값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단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해석이라는 거는, 구조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1번 반력을 찾아요, 반력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면력 찾아요, 단면력. 단면력이 이제 잘랐을 때 축력, 전단력, 모멘트 이 세 개죠. 여길 내가 여기 싹둑 잘랐을 때 축력, 전단력, 모멘트 이 세 개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요 m을 찾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m이니까 먼저 반력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이 2번 순서대로 단면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반력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1번 물체자의도를 그려야 돼요. FBD 물체자의도를 그린 다음에 평행방정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평행방정식 평행조건을 그렇죠? 순서가 돼요. 물체자의도는 어떻게 구해요? 외력을 그려주고요. 2. 반력을 그려주고요. 3. 단면력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순서대로. 자,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먼저 반력을 찾아야 되니까 물체자의도 그리고 시작해서 결국에는 요 m을 찾는 프로시저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하나씩 봅시다. 먼저 반력의 산정. 반력을 산정에 위해서는 먼저 물체자의도를 그려야 돼요. 물체자의도 FBD. 그러면 물체자의도는 뭐야? 1번 외력을 그려준다. 그래서 외력을 이렇게 분포 과정을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2번 반력을 그려준다. 반력은 여기 힌지니까
연직하고 수평이 있는데 수평 방향의 외부 하중이 없으니까 얘는 0이잖아요. X방향 합력은 0 하면 해나 마나. 그래서 안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RB. 3번 단면역을 찾아 그려준다. 근데 단면역이 만약에 잘린 부분이 없으면 단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려줬어요. 그 다음 요 외력 중에서 분포 하중은 뭘로 바꾼다? 등가 집중 하중으로 바꾼다. 하중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를 요 면적이에요. 등가 집중 하중이라는 거는 이 등분포 하중의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여기에 폭이 12m고요. 요 높이가 지금 3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3이에요. 3. 요 높이가. 직사각형면이 3이에요.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1을 하니까 36이죠. 그래서 36을 어디에 제하시킨다? 요 도형의 도심에다가 제하시킨다. 그래서 36을 도심에 제하시키면 그게 등가 집중 하중이에요. 등가 집중 하중이라는 거는 뭐다? 1. 도형의 면적. 도형의 면적. 도형 면적이죠, 면적. 면적을 1. 총 도형 면적을 도심에 제하시킨다. 도심 제하.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한 물체 자유도가 된 거예요. F, B, D가 됐어요. 그 물체 자유도가 되면 뭐 한다? 그 다음에는 평행 방정식을 적용한다. 평행 방정식은 X방향 합력은 0, Y방향의 합력은 0, Z방향, 모멘트는 0 세 가지인데 X방향의 합력은 0 하면 애가 0이잖아요. 아예 고려를 안 했으니까 남은 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을 취한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잡을게요. A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A점을 통과하는 RA라는 힘은 회전 반경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를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RA는 없어요. 그 다음에 A점으로부터 6m 떨어진 등가 집중 하중 36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36이고 회전 반경은 여기서까지 6m예요. 그 두 개를 힘과 회전 반경을 곱했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가 나온 거고요. A점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을 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왜? 내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로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이제 멀리 있는 힘이 RB라는 힘이 있네요. 그래서 RB라는 힘이 있고요. 회전 반경은 A점으로부터 총 12m죠. 그래서 힘 곱하기 회전 방향에서 모멘트가 됐어요. 그런데 A점을 중심으로 RB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예요. 왜냐? 내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잡았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산을 그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 방정식으로부터 RB를 찾으면은 RB는 18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Y방향의 합력은 0, 윗방향을 플러스 잡는 거예요. 그 윗방향의 힘이 뭐가 있어요? RA가 있고요. 플러스죠. 36이 내려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RB 방금 찾은 게 18이었잖아요. 18은 0. 로부터 RA는 18.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둘 다 18이잖아요. 총 36이 작용하는데 반반씩 부담하겠죠. 그 리저너블 하죠. 그러면 이제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반력을 찾은 거예요. 반력이 애가 18톤이고 애도 18톤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방금 전 슬라이드 돌아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반력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단면력을 찾는다. 충력 전단의 모멘트 어떻게 찾느냐? 애도 마찬가지로 해요. 이렇게 물체 자유도 그리고 평행 방정식 세워서 구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력을 찾았으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단면력 산정. 그래서 다시 이제 단면력 산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체자 이동 F, B, D. 근데 단면력 산정할 때는 잘라야 돼요. 잘라.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시점에서의 단면력을 알고 싶으면 그 점을 싹둑 잘라요. 그리고 잘라서 한쪽에 대한 물체자 이동을 살펴볼게요. 그럼 물체자 이동하는 건 뭐라 했어요? 1번 외력을 그려준다. 그래서 외력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요 지금 3톤 아직 있잖아요. 이렇게 3톤. 그죠? 그 다음에 2번 반력을 그려준다. 반력. 방금 찾은 18톤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뭔가요? 단면력을 그려준다. 단면력이라는 건 여기 자른 부분이 어디에요? 여기가 잘렸잖아요. 지금 잘린 데가. 그럼 이 자른 부분에 이 단면의 직각인 축력, 단면의 평행한 전단력 V, 단면의 모멘트, 이 세 개가 작용하는 거죠. 즉 여기다가 색깔대로 해줄까요? 모멘트, 그 다음에 축력,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전단력을 그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벽한 물체 자유도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외력 중에서 만약에 요 외력 중에서도 분포하중은 아까처럼 분포하중인 경우에 분포하중은 등가 집중하중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가 등가 집중하중으로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면적만큼의 힘을 도심에 제하시킨다 라고 했죠. 요 면적은 뭐예요? 가로가 6이고요 높이가 3이니까 3, 6, 18의 하중을 요 중앙에 제하시켰죠. 그러면 요게 완벽한 물체 자유도가 된 것입니다. F, B, D예요. 물체 자유도가 그려지면 뭐 한다고? 그 다음에 평행방정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평행방정식 X방향 압력은 0, Y방향 압력은 0, 모멘트는 0 하면은 미지수 V, F, M 3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방금 전 그 FBD예요. 이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의 FBD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취해 볼게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이 점을 통과하는 요게 조금 거리가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요 단면에 평행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V라는 힘은 요 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모멘트 회전 방향이 0이라서 모멘트를 못 만들어내고 F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점을 직접 작용하는 모멘트 힘은 그 점 써주면 되죠. 회전 방향 갈 필요 없이 회전력이니까 모멘트를 써줬어요. M. 그런데 내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요 M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가 여기 플러스가 된 겁니다. 부호가. 그 다음 C점으로부터 좌측으로 3m 위에 위치한 18톤의 힘이 18톤이고요. 거기서부터 회전 방향은 3m고요. C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에서 톤 미터의 회전력이고요. 이 모멘트는 회전력 자체예요. 그 다음에 C점으로부터 A점의 반력 18톤이 상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힘의 크기는 18이고요. 회전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죠. 근데 C점을 중심으로 해는 이 반력은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랍니다. 왜 마이너스인가요? 내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다라고 부호 규약을 딱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미지수는 M이 나오니까 M이 54톤이라는 게 나오죠. 얘가 54톤 미터구나. 톤 미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 방정식 y방향은 합력은 0이다 라는 두 번째 평행 방정식으로부터 y방향에는 18톤 플러스 18이 있죠. 윗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18이 있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V가 있죠. 그럼 요거로부터 우리가 얘는 지워지니까 전단력은 0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방향의 합력은 0이다. X방향은 이쪽 방향이 플러스겠죠. 그래서 요 평행 방정식으로부터 X방향에는 F밖에 없죠. F는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는 0이고 전단력도 0이고 그래서 요 자른 쪽에 단면력을 모두 산정을 했네요. 모멘트는 54 톤/f 미터고 전단력은 0이고 축력은 0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죠. 단면력을 산정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아까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잡보죠. 발력을 구해서 18톤이라는 거 구한 다음에 그 C점에서 커팅을 해서 축력, 전단력, 모멘트를 찾았어요. 그럼 모멘트가 이제 이게 54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4 톤미터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요거 응력들을 여기 점 0이고 이렇게 네 군데를 알 수 있겠죠. 그 작업이 이제 응력을 찾는 작업이죠. 그래서 응력 산정을 방금 전 단면력 산정에 의해서 C점에서의 모멘트가 54톤/m라는 걸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I는 아까 계산했지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폭이 30cm이고 높이가 40cm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12분의 BH 3승 요거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단위가 이거 좀 중요한 거는 여기는 톤이고 여기는 미터고 요건 센티미터예요. 단위 환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6만 센티미터 4승이네요. 자 그러면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위치의 수직 응력이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을 x로 놓고 윗방향을 y로 놓을게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응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1번이어서 1번 그죠? 1 여기가 2 여기가 3은 당연히 0일 테고 여기가 4 여기까지가 5 이걸 찾으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씩 먼저 y꼴을 20cm면 여기가 이제 여기잖아요. 그지? 요 5의 길이를 찾는 거죠. 이걸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1이라고 할게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는 0이고 요게 이제 시그마 4겠죠. 시그마 4, 시그마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는 시그마 이거로 마이너스 i분의 m y다. 이 이제 휘응력 공식을 이용해서 응력 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4 톤은 1000kg이에요. 1톤은 톤 포스는 10의 3승 kg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터는 1미터는 10의 1미터는 100cm잖아요. 100cm N은 10의 4승 센티미터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톤미터는 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54 곱하기 10에 2하고 3 더하는 거니까 5kg 중 곱하기 센티미터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센티미터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54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I 값. 그 다음에 플러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00.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마이너스 600kg per 센티미터 자승이에요. 응력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 센티미터 자승당 힘,
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압축입니다. 다음 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10cm y가 0.1m인 위치에 있는 거 찾으면 똑같이 54 곱하기 10에 5승 넣고요. 모멘트 요 m이에요. 그 다음에 i 요 i 똑같이 넣어주고요. 요 y 값만 넣어주는데 요게 이제 플러스 10cm니까 10cm 10cm로 10cm 나오려고 해봤더니 마이너스 300이죠. 아까 이제 이게 600이었잖아요. 이게 600 마이너스 600 그거의 반이에요. 지금 길이가 반이니까 그죠? 3은 여기 회전 y값이 0이니까 y가 0을 넣으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그마 4 이거는 y값을 마이너스 1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00 그 다음에 5는 마이너스 6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5의 인장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의 응력을 산정을 한 게 된 거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문제 위치로 가볼까요? 그럼 이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먼저 반력을 찾아서 단면력을 찾고요. 그 단면력을 휘목력 공식에 넣어서 요 모든 점에서의 요 응력, 얘가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300, 얘가 플러스 인장이니까 300, 요게 300이죠. 300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얘는 600 킬로그램 센티미터. 얘는 마이너스 3 압축. 마이너스 600. 이게 응력 상태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는 응력이 굉장히 크고요. 압축 응력이 얘는 중간 0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가 아주 종합적으로 반력 찾고 단면력 찾고 응력 찾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뇌이면 요 구조 해석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1번 반력 찾고 2번 단면력 찾고 3번 지금 하나 빠졌는데 처짐 찾는 게 있어요. 처짐. 중앙점에서 처짐이 얼마냐. 그 다음에 4번 응력 찾는 거예요. 요 네 개가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4학년 계속 구조 해석은 이거 하는 거의 반복입니다. 응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그래서 수직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수직 응력인 시그마 이꼬르 마이너스 i분의 mi를 지금 이번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배운 거고요. 그 중에 전단 응력은 지금 13장에 IB분의 VQ 요 공식은 13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휘목력과 전단 응력. 그 중에서 이번 11장에서 배우는 게 요게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응력 찾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단순보뿐만 아니라 트러스, 라멘, 뭐 여러 가지 뭐 케이블 뭐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반력 찾고 단면을 찾고 처짐 찾고 응력 찾고 요 작업을 기계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맵이 적용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휘목력 공식을 이용해서 단순보의 특정점에서의 응력의 크기를 찾는 것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